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보증 설정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보증 설정,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자, 보증을 설정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보험은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에 가입하거든요. 이제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하는데 관청에서는 몰라요. 등록 관청에서는 보험 들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와요. 그 사본을 갖춰서 등록 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보증 설정 신고. 여기서 이제 신고란 건 보증 설정 신고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들이 보증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보증보험회사 공제 공탁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해줍니다.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해주면 본인들이 보증 설정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관청에다가 저분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본인들은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 보증 설정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무 보증이 설정이 되면 이제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관청에서 등록증을 주기 전에 확인할 것은 이 보증 설정 여부만 확인해요. 다른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왜 등록증을 주기 전에 보증 설정했냐 안 했냐만 확인해야 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뭐 사무소를 갖췄느냐 결격 사유가 있었느냐 이런 것은 이미 등록 신청할 때 이미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었으니까 등록 처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미 검증을 다 끝난 거고, 그럼 이제 등록증 주기 전에 할 일은 오로지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만 확인한다는 거지. 그러면 보증 설정을 확인해야 된다. 그럼 이 보증 설정이 확인이 되면은 등록증이 언제 나오느냐? 지체 없이 나온다는 거. 지체 없이 교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을 확인했으면 보증 설정을 확인했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등록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라. 이것도 이제 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는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보증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는 거 다시 한번 염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재교부로 한번 가볼게요. 재교부가 나와 있는데, 등록증 재교부 사유는 분실 훼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등록증은 우리가 이제 사무소 개시하고, 벽에다 개시하고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훼손이 못 쓰게 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등록증은 사무소 개시하고 영업해야 되는데 등록증이 분실했다. 그러면 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분실이나 훼손을 했을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고 재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없으니까.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서만 작성해서 재발급 받으면 돼요. 근데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등록증에 보면은 사무소 소재지도 들어있고, 뭐 종별도 들어있고 그래요. 법인 개공이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냐, 뭐 중개인이냐 이렇게 종별도 들어있고, 소재지도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사무소를 옮긴다 할지, 종류를 바꾼다 할지, 그러면 어차피 등록증 기재사항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요? 이럴 때는 재발급 사유인데 재교부 신청서에다가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발급 받으면 돼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발급. 자, 그래서 분실 해소는 없으니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재발급. 근데 등록증 기재사항 바꾸면서 재발급 받을 때는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발급. 자, 이걸 염두를 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종별 변경. 자, 부칙 6조 2항. 아까 우리가 이제 앞전에 시간에 종별 변경을 배웠는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자, 이것은 앞전 시간에 안하고 밖을 구분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안에서는 재교부, 밖에는 신규 등록을 하라. 안에서는 재발급, 밖에서는 신규 등록하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 변경할 때는 재발급 받으라 그랬죠? 이때도 마찬가지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발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급 사유 다시 정리할게요.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종별 변경입니다. 중개인이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 바꿀 때 관할구역 안은 재발급. 자, 이런 걸 할 때 분실 해소는 등록증 첨부하지 않고 재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사항 변경이랄지 종별 변경할 때 재발급은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가 있어요. 자, 이 재교부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그러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발급합니다. 등록증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발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군구 조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싶다. 그러면 강남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만약에 시도 조례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시군구 조례이기 때문에 강남구 조례를 의미합니다. 자, 시군구 조례고 구는 지방자치단체 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구는 지방자치단체 구를 의미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하기 전에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 들어야 되고 또 등록증으로 이제 받았으면 개시도 해야 되고 또 인장을 등록해요. 인장이 뭡니까? 계약서에 쓸 도장이죠. 이것도 이제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업무 시작하면 계약서를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록 인장을 써야 되거든요. 아무 막도장 가지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관청에다가 내가 이 인장을 쓰겠다. 이렇게 등록한 인장을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개시로 넘어왔는데, 자, 등록을 행한 개공으로서는 보증 설정, 등록증 개시, 인장 요건 모두 갖출 때 중개 업무를 적법하게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 들여야 되고, 인장 등록해야 되고,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하라 이 말이고. 자,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공이 3월 초과 휴업할 때,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 그러니까 등록 후 3개월 초과할 때까지 업무를 개시.